네, 안녕하십니까. 카이 김승현 원장입니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각 사이트에서 올려져 있는 그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9문항을 골라봤고요. 그 중에서 지금 밑줄 친 요 4문항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좀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정의만 알고 있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그 응용력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고, 나머지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정의만 알고 있다라면 정의대로만 각 단어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만 잘 따라간다면 아주 어렵지 않게 정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들 중에 한 2개, 1개, 2개 정도가 좀 발목을 잘 불 만한 문제들이었었고,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14번, 16번, 18번, 20번, 29번 같은 정의만 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풀이를 해나가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다른 풀이가 있다라면,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21번과 26번, 그 다음에 27번, 30번 같은 문제들은 좀 꼼꼼히 공부를 하시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이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출제자는 왜 이 문제를 출제를 했는지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요, 단순하게 계산을 묻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각 단원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 성질, 개념, 이런 것들을 묻고자 하는 것들이지, 계산할 수 있니? 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답이 나오면 그냥, 이제 해냈어.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드시, 이 문제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묻고자 하는 것들인지,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14번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문제인데요. 집합 S에 관한 내용을 정의를 새롭게 해주고 있죠. 집합 S는 다음을 만족하고 있는 2차 정사각행렬들을 원소로 쓰는 집합 S입니다. 그 집합 S가 갖는 원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뭐 이 모습이 너무나 자주 나왔던 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문제인 거죠. 그죠? 이놈은 우리가 역등행렬이라고 불리는 놈이에요. 역등행렬이라고 불렀던 놈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을 거듭제곱해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는, 자기 자신을 거듭제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는 역등행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자, 이 역등행렬은 뭐 다양한 성질들을 갖고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찾아보래요. 그냥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제곱해서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는 성질만 만족하면 S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기역이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이 세 놈들이 모두 다 그냥 이 관계식 하나만 묻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풀이를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얘가 S의 성분이 맞니라고 물었어요. 얘가 S의 성분이 맞으려면 뭘 만족해야 돼요? 이놈이 S의 성분이 만족이 되려면, 원소가 되려면, 그렇죠. 얘를 만족해야 돼요. 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2, 마이너스 1, 조건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와주면 참이에요. 그죠? 꼭 확인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4,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얘도 똑같은 연산이니까 2가 나올 테고, 2행 1렬의 성분이 이거 부호 바꾸고 이거 부호 바꾸는 거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하는 거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2행 2열도 성분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1 해서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등행렬이가 역등행렬이 맞는 거죠. 그죠? 기억은 참. 자, 니은. A라는 놈이 S의 원소이고, A가 S의 원소라고요? 그럼 A는 무슨 성질을 갖는데? A는 무슨 성질을 가져요? 그래, 이거. 또 쟤야? 또 쟤야? A 제곱은 뭐가 돼야 돼요? A. 그러면서 A는 뭘 가져?
역행렬을 갖는데요. 인버스가 존재한대요. 그럼 이거 써먹으면 되잖아. 그지? 이게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난 써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놈의 양변에 A의 인버스를 곱해주시면 A는 단위 행렬까지 보이죠? 그럼 니은도 참이네. 되게 쉽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A가 아니고, 조심하셔야 돼요. A가 아니고, 얘가 S의 원소래요. 이놈이 S의 원소래요. 그러면 난 뭘 찾을 수 있어? 이번에는 A 플러스 단위 행렬이라는 놈이 제곱을 하면은 A 플러스 단위 행렬이 돼야죠. 이해되시죠? 자기 자신을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몇등 행렬의 성질이었으니까. 이놈이 S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줘야 돼요. 그때 뭘 물었어요? 얘도 S의 원소이니라고 물었어요. 얘가 S의 원소이려면 얘도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죠. 맞죠? 얘도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줘야 되죠.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때 이게 참이니? 이게 맞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얘 전개하시면 A의 제곱 플러스 2A예요. 얘 넘겨올 거니까 A만 남습니다. 단위행렬 남을 거예요. 단위행렬 남아있어요. 없을 거니까 이걸로 끝났네. 맞죠? 그러면 A 제곱은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찾아가려고. 얘 찾아가려고. 요놈 양변 제곱하시면 A 4제곱은 뭐가 돼? A 4제곱은 이거 제곱할 거니까 A 제곱 되고요. 다시 양변 제곱하면 A 8제곱은 A 4제곱이 되네요. 참이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정의대로만 해결을 해나가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너무 심심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떨까? A라는 놈이 집합 S의 원소라면 A라는 놈이 집합 S의 원소라면 뭐 방금 전까지 계속 얘기를 해봤지만 A라는 놈이 집합 S의 원소라면 뭐가 만족해야 돼요? A 제곱은 A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이 얘기입니다. 어떤 행렬이 S의 원소라면 몇 등 행렬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면 써보니까 2차식을 썼네 내가. 행렬 A를 가지고 2차식을 썼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되지? 그렇죠. 케일리 해밀턴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2차 관계식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2차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으면 그러면 행렬 A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데? 그러면 행렬 A는 어떻게 생긴 놈인데? 를 묻는 겁니다. 자, 2차 관계식을 내가 갖고 있을 때 행렬 A를 찾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었죠. 그죠? 행렬 A가 주어질 때의 2차식 만드는 방법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로 유일한데요.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2차 관계식을 갖고 있으면 행렬 A의 모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A 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라면 0행렬이라면 그러면 행렬 A는 어떻게 찾아요? 행렬 A는요 이렇게 찾죠. A가 K배의 단위 행렬꼴이라면 이놈이라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겠죠? 맞죠? 그래서 A 행렬은 0행렬이든가 아니면 A 행렬은 단위 행렬이든가 근데 A는 K배 단위 행렬꼴이기 때문에 이 모습보다는 이 모습이 내가 더 마음에 드네. 그지? 물론 0행렬이어도 충분히 얘를 다 만족을 시킬 겁니다. 두 번째. 그럼 A 행렬이 K배 단위 행렬꼴이 아니면 어떻게 접근해요? K 리미터 정리를 그대로 2차식으로 써서 개수 비교를 해요. K 리미터 정리를 쓰면은 A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여기 A에 관한 2차식이 있고 개수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D의 값 이놈은 트레이스라고 불리는 놈이라고 그랬죠? 행렬 A의 트레이스 값은 1 나와야 되고요. 행렬 A의 디터미넌트의 값은 행렬 A가 갖는 디터미넌트 값은 0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내가 행렬 A에 관한 2차 관계식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행렬 A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기억부터 볼까요? 쟤는 단행렬 모습은 아니죠? 기억은, 그지? 단행렬 모습은 아니야. 그럼 여기에 해당할 텐데 얘랑 얘가 만족이 되나요? 만족이 되죠? A 플러스 D는 1. 얘랑 얘를 더하면 1. 참이지? AD-BC는, 계산해보시면 AD-BC는 0. 그죠? 참이네, 기억. 이해되시죠? 니은. A가 S의 원소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거 관계를 만족시킬 텐데, 인버스가 존재한대요. 얘는 못 쓰네.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디터미넌트는 0 되면 안 돼. 0 되면 안 돼. 따라서 얘는 아니래. 니은은 얘는 아니래. 얘래. 그럼 행렬 A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 이놈 아니면 이놈. 근데 인버스 존재한다는데 이거 쓸 수 있겠어? 인버스 존재한다는데 얘지. A는 단위 행렬이겠지. 이해되시죠? 니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하나 써놓으면 그냥 확인되네. 세 번째 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건 A 행렬을 가지고 이런 2차식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얘를 가지고 2차식을 써야 돼요. A 플러스 단위 행렬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A 플러스 단위 행렬을 가지고 2차식을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얘는 K-리미터로 이 디귿은 K-리미터로 가는 것보다는 이 세 번째 풀이 여기 있는 풀이로 그대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봤어요. 정리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미분계수 정의를 따라가시면 뭐 어렵지 않게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놈이에요. 얘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부담이 없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F'1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F'1은 여러분들이 미분 단원을 공부할 때 1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1에서의 순간변화율 또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불리는 놈이죠. 그죠? 얘를 찾는 방법은 함수 fx의 모양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면 미분에서 1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죠? 함수 fx를 알고 있으면. 근데 이게 함수 fx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함수 fx가 다항함수인지 초월함수인지도 뭐 정보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fx를 미분하는 방법은 못 써먹을 것 같아요. fx의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니까 x를 1로 보냈을 때 x-1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1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정의입니다. 그냥. 그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미분계수 정의예요. 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변수가 지금 x가 아니고 a라는 놈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변수 x를 a로만 바꿔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위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 모습을 찾아갈 텐데 그림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문제에서 보여지고 있는 조건 하나 더 있죠.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요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하는 조건을 줬어요. 얘가 a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그래. 그럼 씁시다. 이 조건이 그림에 없었던 조건이었으니까 이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이놈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식을 쓸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죠. a-1의 제곱 밑변의 제곱 a-1의 제곱 그 다음에 이놈은 fa-f1 이놈의 제곱 해서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빗변은 a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그놈의 제곱 이렇게 됐죠? 필요한 건 뭔데? 얘야 얘. 근데 x가 아니고 뭐라고요? a. 여기 다 a잖아. 이놈이 있으니까 이놈을 가지고 이 모습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려니까 얘 반대로 넘길 거고 양변 루트 씌울 거고 그리고 a-1로 나눌 거야. 그렇게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fa-f1 이란 놈은 루트 안에서 요놈은 a 제곱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a-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자, 이때 내 양변을 a-1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걸 얘를 들여다보니까 여기도 a-1의 제곱이 있고요. 이놈도 a-1의 제곱을 갖고 있어요. 그죠? 두 놈 다 a-1의 제곱으로 밖으로 묶어내버리면 이 모습은
여기까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자, 일로 갖고 옵니다. fa-f1이란 놈을 내가 a-1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놈 a-1로 나누니까, 우변을 a-1로 나누니까, 남는 건 결국,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만 남았어요. 이제 뭐만 해주면 돼? 리미트만 취해주시면 돼요. 양변에 리미트 a가 1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시면, 리미트 a를 1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시면, 이제 좌변은 뭐가 되는 거니? 내가 구하려고 하는 f'1의 모습이고요. 우변은 뭐 0분의 0 꼴이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a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a를 집어넣으시면 4-1이니까 루트 3이라는 것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뭐 편한 툴이에요. 정의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이렇게 정의대로 푸는 것이 예, 정석풀이죠. 예,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어차피 기울기 구하려는지는 알았어요. 그죠? 기울기를 구하려는지 알았으니까, 자, 이 직각삼각형 모양에서,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모양에서, 이 직각삼각형 모양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인데, 어쨌든 이 기울기다. 이 평균 변화, 이게 평균 변화율. 요게 기울기인데, 이 평균 변화율을 A를 1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죠? 평균 변화율을 구해서, 리미트 A를 1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 밑변분의 높이. 자, 그런데 저기 있는 놈을 내가 쭉 써보니까 여기가 A-1이래요. 이만큼이 A-1, 밑변의 길이가 A-1. 그럼 이 높이가 얘가 A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놈이 A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높이만 정의하면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의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얘랑 풀이 똑같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의로 정리해보시면 이 길이는 루트 빗변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1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A-1의 제곱으로 묶어내시면 결과적으로는 A-1의 곱에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해서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놈분의 이놈을 쓸 거예요. 풀이 얘랑 똑같습니다. 생각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접근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얘분의 얘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대가 없어질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뭐야? 얘야, 얘. 그냥 이놈이야. A를 어디로 보내라 했어요? A를 어디로 보내? 1로 보내래. 이놈을 A를 1로 보내래. 얼마야? 루트 3.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예,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각 단원의 기본적인 성질들, 정의들만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이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려운 수학적 이론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수단원을 공부할 때 첫 시간에 배웠던 지수의 확장편에서 공부를 했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쉬워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A의 n제곱근 중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아마 그래프로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때 A란 놈이 양수인지 또는 음수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였고요. N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래서 이제 N이 짝수인 경우에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으라는데 이 모습은 실제로는 지금 요걸 찾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거죠. 어떤 수를 n제곱했더니 A가 되었대. 어떤 수를 n제곱했더니 A가 됐대. 그때 이 x는 무엇인지를 찾는 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예요. 그죠? 이때 허수는 빼고 실수인 것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보는 겁니다.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놈과 이놈의 연립방정식의 모습이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갖는 교점을 찾는 거예요. 이때 n이 짝수라면 x의 짝수 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잖아. x의 제곱이든 x의 4제곱이든 x의 6제곱이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예요. 얘가 x의 n제곱의 그래프야. 여기에 y = a라고 하는 상수를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그 상수의 모습이 이렇게 a가 양수인 경우라면 또 a가 음수인 경우라면 그래프로 볼 때는 a가 0인 경우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지수의 성질에서는 a가 0인 경우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거듭제곱을 0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뭐 이렇게 보는데 뭐 a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만 이제 구분해서 그래프로 확인을 하긴 하지만 지수의 성질편에서는 a가 0인 경우는 제외하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이면 두 번 만나고 따라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2개. a가 음수일 때는 안 만나고 그러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0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였죠. n이 홀수일 때는 어땠어요?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x의 n제곱의 그래프 n이 홀수일 때는 x의 3제곱, x의 5제곱, x의 7제곱 다 이런 mo습이에요.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차수에 따라서 증가하는 속도는 다르겠지만 다 이런 모습의 그래프예요. 여기에 a가 양수인 y = a를 그리든 a가 음수인 y = a를 그리든 항상 만나는 점의 개수는 몇 개? 1개.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1개의 개수를 갖습니다. 그죠? 자, 이런 사실들을 파악을 했으면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러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어졌다면 an이라는 놈은 하나 건너 하나씩 다른 값을 가지겠네. 그죠? 뭐 홀수번째하고 짝수번째 모습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홀수번째, 짝수번째 모습을 따로 파악하시면 되는데 an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an의 모습은 n은 2보다 큰 자연수만 쓸 거니까 3부터 쓸 수 있죠. 그죠? a3, a4, a5, a6, a7, a8 지금 선생님이 이걸 다 쭉 쓰고는 있지만 말이야. 아마도 이 홀수번째 모습들하고 또 짝수번째 모습들하고 같은 모습을 가질 거예요. 같은 규칙을 가질 거예요. 그죠? 홀수번째 규칙과 짝수번째 규칙을 따로 찾으시면 되는데 n 대신에 3 넣어볼게요. a3, n 대신에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이게 짝수네? 그러면 얘는 양수네? 맞아요? 다시 n 대신에 3 집어넣으면 이게 짝수야. 마이너스 3의 짝수 제곱이니까 이놈은 뭐가 돼? 양수. 그러면 그때 이놈의 3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얘는 3이래. 얘가 홀수래. 그럼 이놈과 관계없이 얘가 홀수면 얘는 몇 개? 1개. 맞죠? 5일 때도 마찬가지겠네.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홀수니까 얘는 몇 개? 1개. 얘도 1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죠? 자, A4, A6, A8 이런 놈들은요.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 볼 거야. 4를 집어넣으시면 4-1이니까 지수가 3제곱, 홀수제곱이야. 밑수가 음수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봐야 음수지. 그지? n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니? 4제곱근. 자, 여기 있네. n이 짝수인 경우야. n이 짝수인 경우에 a가 음수면 개수가 몇 개예요? 0개예요. 얘는 제로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도 같은 모습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지. 따라서 a3, a5, a7 난 이런 놈들만 가지고 가게 돼. 그런데 이 일반항의 모습이 분모의 이 n제곱을 갖고 있는데 나는 항을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실제로는 n이 2칸씩 움직이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공비는 4분의 1인 놈이 될 거고요. 초항은 이거 집어넣는 게 초항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A3, n 대신 3 집어넣으시면 8분의 1이 실제로 구하려는 초항의 모습이 될 거고요. 그래서 2의 n제곱 분의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초항의 모습이 첫 번째 항의 모습이
n한테 3 집어넣는 게 사실은 초항이에요. 첫 번째 항의 모습이. 그러니까 n 대신에 3 집어넣은 모습이, 초항이라고 부르기 좀 그러네요. n이 3일 때 모습이 8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의 모습은 4분의 1의 모습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등비수의 모습이라서 무한 등비급수 계산을 하시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구하려는 합 S는 1-4분의 1에 8분의 1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산해서 마무리 해를 찾는 거는 계산해 보시고요. 네,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기본적인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간과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자, 많이 왔네요, 벌써. 20번까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계속되는 정의에 관한 질문이에요. 습관적으로 계산했던 어떤 계산법과 다르다고 해서, 낯설고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정말 기본적인 정의만 갖고 있다라면, 수학적인 본질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다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원은 2차 곡선이겠죠? 네, 2차 곡선이 저 뒤에도 한 문제가 더 있는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물론 얘보다 조금 읽기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2차 곡선 문제가 요놈하고 저 뒤에 있는 27번인가 28번인가요? 네, 거기에 또 2차 곡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네, 27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타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요건 이제 포물선에 대한 문제예요. 포물선이니까 내가 정의를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죠.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점에서, 정점까지의 거리와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은 게 이 포물선의 자취예요. 다시 말하면 A라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A에서 이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아야 돼요. 그게 표시가 안 되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미리 찾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정의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점에서도 이 초점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얘하고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이런 거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걔를 표시를 해놓을게요. 문제에서 요구하기는 이 직선이 갖는 기울기를 구하자고 그랬는데 이 직선이 갖는 기울기는 뭐 어디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밑변과 높이를 찾아서 밑변의 길이랑 높이의 길이를 찾아서 밑변분의 높이 뭐 길이분의 길이를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바로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찾는 문제가 될 텐데 그 길이는 도형에서의 어떤 길이를 찾으라고 하는데 뭐 닮은 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보시면 지금 이 A라는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준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준선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A'이라고 둘까요? 마찬가지로 B라는 점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요 길이, 네, 요 길이도 지금 FB와 거리가 같은 겁니다. 요놈은 B'이라고 둘게요. 그런데 문제에서 FA와 FB가 1대2의 B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놈과 이놈도 1대2의 B를 가지겠죠? 그놈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놈이 A예요. 이 길이가.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돼? 이 길이는 2A가 돼야지. 1대2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B'과 A'를 보니까 이게 닮은 고삼각형이야. 두 개가 닮은 고삼각형이야. 따라서 이 길이가 2등분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지금 필요한 게 뭔데요? 이 직선이 갖는 기울기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그려놓고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려놓고요. 이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의 길이가 필요해요. 그죠? 이미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필요해요. 확인되셨죠? 그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러한 수선의 발들이 보조선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이놈과 이놈도 1대2의 비를 가지겠네요. 맞죠?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FA가 A라고 뒀습니다. FB는요, 2A라고 뒀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놈과 이놈도 1대2의 비를 갖는데요.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닮은 꼴이란 얘기네. 맞죠? 그래, 거기까지 잘 읽었어요. 자, 필요한 거는 요 길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길이가 필요해요. 이 길이? 이 길이는 A잖아. 높이만 구하면 되네. 다 했네, 이제. 이해되시죠? 자, 요 점의 좌표를 찾아볼게요. 이만큼의 길이가 A인데, 요만큼의 길이는 1이거든. 이만큼의 길이는 1이니까, 요 길이는, 다시 말하면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니? A-1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요 놈도 마찬가지. 이만큼의 길이는 2A예요. 위에서 얘기했죠? 이만큼의 길이는 2A예요.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1이니까, 이놈의 좌표는 뭐라고 쓸래요? 2A-1이라고 쓰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길이로 갑니다. 길이. 닮은 비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은 꼴 삼각형이라고 그랬어. 닮은 비가 몇 대 몇인데? 1대2의 비를 갖는 닮은 꼴 삼각형이야. 그래서 요 길이를 볼 건데, 요 길이. 요만큼 길이하고 요만큼 길이를 찾아볼 건데, 이놈의 좌표는 1이래. 이놈의 좌표는 A-1이래. 그럼 이 길이는 1에서 A-1을 빼면 돼. 맞죠? 2-A입니다. 얘가 2-A래요. 요 놈은, 이 길이는 뭔데? 이 길이는 2A-1에서 뭘 빼야 돼? 1 빼야 돼. 2A-1에서 1 뺄 거니까 2A-2 되겠지. 맞죠? 이놈과 이놈도 몇 대 몇이라고요? 1대2. 자, 다 끝났네, 이제. 이 -A라고 하는 이 길이와 2A-2라고 하는 이 길이가 1대2의 비를 갖는데, 그러면 내가 작은 쪽한테 2를 곱해주면 두 놈은 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풀어낼게요. 4-2A. 여긴 2A-2. 얘 넘기면 4A, 얘 넘어가면 6. 4A가 6이래. 따라서 A 값은 2분의 3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찾으려는 게 A 값이 아니죠, 아직. 그죠? A 값이 아니고 뭐야? 기울기. 그래서 이 길이 필요하고요. 요 길이 필요한데, 이 높이는 이거 길이 알고 있고 요거 길이 알고 있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높이를 찾을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찾으러 가볼게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일 겁니다. 다 찾았어요. 이제 알아내야 될 건 다 알아냈어. 기본 정리에 의해서 구하는 게 기울기니까 이런 변수들을 다 문자로 숫자로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요 길이 찾으면 된대요. 근데 A 값이 얼마야? A 값이 얼마야? 2분의 3이래. 얘가 2분의 3이래, A가. 그럼 2분의 3에서 1 뺐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2분의 1. 그럼 이것도 2분의 1이야? 그러네.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3.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3. 그럼 지금 얘랑 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의 비를 갖고 있네요. 그럼 얘는 2루트 2의 비를 가져야 되는 거지. 2분의 2루트 2.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2. 이해되시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도 되고요. 뭐 닮은 비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 길이가 루트 1인 줄 알았어요. 이게 루트 2. 얘는 A가 2분의 3. 이 길이는 A라며. 이 길이는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라며. 이 길이는 2분의 3. A 값이. 그래서 구하려는 기울기는 밑변의 길이가 2분의 3. 2분의 3. 높이가 얼마? 높이가 루트 2 해서 구하려는 답은 3분의 2 루트 2가 구하려는 답이 될 겁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제 21번이네요. fx 3차 함수를 줬어요. 3차 함수를 주고, 이 fx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gx를 찾아나가는데, 새로운 함수 gx가 fx만 가지고 정의되는 게 아니고, mx라고 하는 직선과 동시에 fx랑 mx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러한 gx래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니까, 직선보다
3차 함수가 더 위에 있으면은 그 3차 함수를 쓰래요. 됐죠? 직선보다 3차 함수가 더 크면, 그러면 그 3차 함수를 쓰래요. 그럼 직선은 언제 쓰는데요? 이 직선이 3차 함수보다 더 크면, 그래프로 봤을 때 직선이 fx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러면은 직선을 쓰래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네. 어떤 놈이 큰지 그 놈 쓰란 얘기네. 이해되시나요? 3차 함수랑 직선을 내가 동시에 그릴 건데 3차 함수는 다 표현해줬어요. 이거 못 그리면 안 되지. 그지? 미분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는데 식을 줬어요. 그림을 못 그린대. 그럼 미분 안 배운 겁니다. 자,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릴 수 있고요. mx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에요. 원점 지나는 직선과 3차 함수를 동시에 그릴 건데 위에 있는 그래프만 다 갖고 와서 새로운 함수 gx를 만들어래. 여기까지 됐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를 그릴 건데 얘를 이놈과 동시에 생각을 하재. 3차 함수가 뭐 지금 3차 함수를 제대로 그리려면 미분부터 해봐야 되겠죠? fx를 미분해 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3이라는 놈으로 묶어내시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가지는 그러한 3차 함수예요. 극값을 두 개를 동시에 갖는데요.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변곡점도 있고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극값을 갖는 이 점과 이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과 3이래요. x가. 원점은 얘가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 얘가 어떻게 지난지를 보기 위해서 원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원래 함수에다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이놈은 x가 0일 때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인 점이고요. x가 0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 값을 가지니까 원점 뭐 여기쯤 어디 있겠네. 그지? 이 위에 있을 거야.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원점이 있을 거고 이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날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원점. 이렇게. 자, 문제에서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g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는데 g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놈이 위에 있는지를 보고 이 부분은 보니까 얘가 위에 있어요. 그럼 난 이 위에 있는 걸 갖고 올 거야. 얘를 쓸 거야. 이 부분에서는 얘를 쓸 거야. 얘를 쓸 거야. 뭔지 알겠죠? 뭐 그래프는. 자, 얘랑 얘는 얘가 위에 있으니까 난 얘를 쓸 거야. 이 부분을 쓸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쓸 거야. 자, 이렇게 그래프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진 gx라는 그래프예요. 야, gx가 뭐야?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야,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꺾인 점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3차 함수와 어떠한 관계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꺾인 점이 생기지 않게 직선의 윗부분, 직선과 곡선 중에서 윗부분을 막 택하면 이렇게 지금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런 교차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아야 될 거고요. 근데 직선과 3차 함수가 어떻게 교차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분명히 만나긴 할 텐데 그 만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그렇지. 접해야 돼. 접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꺾인 점이 생기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접하는 경우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자, 또 3차 함수를 그려놓고요. 원점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원점은 그래프보다 위쪽에 존재할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m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면서 이 3차 함수랑 접해야 돼요. 됐죠? 접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휙 접하게 그렸어. 자,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자, 요번에는 자, 요 부분은 여기를 쓰면 되겠네. 얘를 쓰면 되겠네. 이렇게 쭉 쓰면 되겠네. 쭉 쓰면 되겠네. 쭉 쓰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네. 3차 함수로. 그러면 또 이놈 때문에 안 되잖아. 이렇게 접하게 그렸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접하게 그렸는데 이놈도 그려보니까 또 안 돼요.
그럼 이런 점도 생기면 안 된다는 거네? 맞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려는 직선은 3차 함수하고는 접해야 돼. 그런데 접하는 점은 참 좋은데 이런 교점은 돼, 안 돼? 안 돼. 접하는 접점은 돼, 안 돼? 좋아. 돼. 이런 점은 안 돼. 접선을 그릴 건데 또 다른 교점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 가시나요? mx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내야 되는데 그냥 임의의 직선을 막 그렸더니 안 돼. 접하는 접선을 그려봤더니 이런 교점이 생겨서 또 안 된대. 그러면 접선을 그리기는 할 텐데 또 다른 교점이 생기지 않도록 접선을 그리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오. 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은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 중에는 이제 접선의 개수에 관한 놈으로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변곡점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변곡 접선은 참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죠? 변곡 접선을 그리시면 이 변곡 접선은 이 그래프와 단 한 번 만납니다. 이렇게 3차 함수랑 단 한 번 만나면서 지나가고요. 만나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니? 접하는 거야. 변곡 접선은 그렇게 생겼어요. 자, 이 변곡 접선을 중심으로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과 이 접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항상 접선의 개수를 2개 그릴 수 있습니다. 얘만 제외하고요. 이 접선에서 그리는 것만 제외하고. 이 점에서는 몇 개 그릴 수 있는데 딱 한 개밖에 못 그려요. 여기서는 딱 한 개, 이 변곡 접선 자기 자신, 이거 외에는 접선을 그려낼 수가 없고요.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릴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저로 접선 하나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이 직선은요. 여기서는요. 이 변곡 접선 하나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선들 위에서는 항상 2개씩의 접선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수업 시간 중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2개. 접선의 개수가 2개. 단, 요 점은 이 변곡점에서는 몇 개? 여기서는 1개. 여기서만 딱 1개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 이외의 다른 영역들은요. 예를 들어서 요런 점에서는요. 이렇게 접선 그릴 수 있고요. 요 위로도 접선을 그릴 수 있고요. 저쪽으로도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개를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런 영역은 3개를 그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점들에서는. 반대쪽에 생기는 이 점대칭인 이 영역과 점대칭인 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를 접선을 3개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남은 영역, 여기, 이 영역, 여기는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접선 하나. 또 하나는, 여기서 접선 또 하나는 못 그려. 접선 1개 그리는 거야. 여기도 1개 그리는 거야. 접선을 하나씩밖에 못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여기 있는 놈 있잖아요. 여기 있는 영역은 사실은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다른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 접선을 그린다면 이거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점이 이 변곡 접선 위에 있는 놈이라면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 변곡 접선을 그릴 수 있다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뭘 만족시키려고 그랬는데 접선은 되되 또 다른 교점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접선은 돼. 왜? 여기 연속하잖아. 미분 가능하잖아, 여기다. 맞지? 근데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교점이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점 지나지 않도록 접선만 생기도록 하라는 거니까, 이 변곡 접선을 찾아내란 얘기야, 지금. 이해되시겠죠? 이 변곡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입니다. 이 3차 함수 전체는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대칭이죠, 점대칭. 맞죠? 자, 그런데 내가, 자, 이 문제 해결합니다. 요 3차 함수가,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위치를 아까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구해놨었어요. 원점은 분명히 이놈 위에 어딘가 있었고요. 자, 변곡점은 이놈과 이놈의 중점인 변곡점은 x값이 얼마일까 이거? 당연히 x는 1이겠죠. 그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이 원점을 지나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묻는 거니까 결국 변곡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는 것만 확인을 해내시면 돼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F'X를 구했어요. F'X를 구해놨고요. 1에서 기울기를 구할 거죠. X 이퀄 1일 때 기울기를 구할 거죠. 여기다가 1을 막 집어넣을 겁니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2 나와요. 그게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놈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2예요. 1 집어넣으니까 여기 1 집어넣으시면 15에서 3 뺄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2. 근데 이 점이 어디냐면 1 집어넣은 함수값을 생각해봐. 여기다 1을 쭉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랑 없어지고 여기 1 집어넣으시니까 마이너스 12. 맞죠? 이 점의 위치가 어디래? 1, 마이너스 12래. 그러면 X쪽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가면은 12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요 점은 0,0이 생기겠지. 변곡 접선이 변곡 접선 위에 원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려는 답은 뭐니? M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26번을 풀어볼 겁니다. 그런데 26번과 급한 연관성이 있는 8번 문제를 좀 먼저 보고요. 그리고 26번으로 할게요. 문제를 못 푸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모양 자체로도 되게 익숙해요. 기억력에 의존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모양을 보고 샌드위치 정리로 풀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실 때 이렇게 하겠죠. 필요한 거는 이 모습이니까 x 대신에 3x를 집어넣으실 거예요. ln 1 플러스 3x f에 3x 그리고 여기도 x 대신에 2분의 1에 2에 6x제곱 되겠네. 이렇게 풀 거예요. 그리고 각변을 x로 나누겠죠. 각변을 x로 나눠서 이 모양을 만들겠죠. 이렇게 x로 나눕니다. 그죠?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x라는 놈을 양의 실수로 제한을 해줬다라면 이렇게 푸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 전체에서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식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양변을 x로 나눌 때 음의 실수인 x라는 놈이 마이너스 1부터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0의 값을 갖는다면 이 부등호는 바뀔 거예요. 그러한 경우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지금은 객관식 문제이고 샌드위치 정리로 문제를 해결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어떤 수렴값을 가질 거라는 거를 내가 이미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기 때문에 굳이 양수야, 음수야를 구분하지 않고 푸셔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맞죠? 이 문제는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답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논술이라든가 또는 문제를 조금만 더 변형을 시켜서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도록 식을 좀 변형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을 때 좀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특히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선 답을 쓴다면 비록 답이 맞다고 하더라도 절반 점수 정도도 아마 못 맞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답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맞죠? 이렇게 풀어도 답은 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볼게요. 이 풀이가 0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x가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풀이가 될 거고요. 이렇게만 풀어도 답은 나오고요. 그죠? 예, 이렇게 풀어도 그냥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만 확인했다라면 분명히 잘못 풀이를 하신 겁니다. 그래도 우연히 답은 나온 거고요. 그죠? 자, 얘 볼까요? 구하라고 하는 게 저 모습이었는데 내가 얘를 이 모습을요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써도 돼요? x한테 0 집어넣어볼까요? 0. x한테 0 집어넣어볼까요? 0. 따라서 fx는 0과 0 사이에 존재하는 놈이기 때문에 fx는 원점을 지납니다. 그죠?
따라서 얘 0이에요. 빼도 관계없겠지. 맞죠? 그러면 fx가 0인 줄 알았으니까 f0은 0인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식을 쓰는 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 모양은 내가 알고 있는 모양과 좀 달라요. 여기에 3이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3을 곱하면 되겠죠?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 뭐겠니? 3배의 f 프라임 제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3배 f 프라임 제로. 그럼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놈을 3배 해주시면 된대요. 그럼 0에서의 기울기는 이거 그래프 보시면 돼요. 바로 이제. 그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fx라는 놈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사이를 지날 건데 결국은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0일 때 이놈의 기울기와 이놈의 기울기를 조사해 보시면 되는데 이놈의 기울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그래프에서 충분히 일관했을 수가 있어서 보시면 여기 1 지나는 ln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때 이 1에서의 기울기는 얼마죠? 1이죠. 그죠? x = 1일 때 여기서의 접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1이죠. 뭐 고3 이과 학생인데 그 정도 계산해서 알아내야 된다면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1 알고 계셔야죠. 그죠? 얘를 x쪽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니?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지나는데 로감수 이렇게 지나는데 이 점에서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1.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fx는요. 이 점으로 수렴할 거예요. 이 점으로 수렴할 거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얼마 돼야 돼? 1. 물론 이 그래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 그래프도 이러한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점에서 이 그래프와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라면 이 두 그래프는 이 점에서 교차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접하고 지나가고 fx는 이 사이를 움직이려는 그래프예요. 이 사이를 움직이려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보다는 낮은 쪽에 로그함수보다는 위쪽에 그려지는 로그함수보다는 위쪽에 지수함수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지는 함수 fx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두 그래프는 교차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기서 접하면서 지나가야지. 그런데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얼마래? 1. 선생님 이것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미분해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놈이 영진할 때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얘가 1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하려는 값은 얼마? 3.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구하실 건데요. 이게 정상적인 풀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잘못 푸신 거예요. 예, 다른 문제에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샌드위치 정리가 틀린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샌드위치 정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x라는 놈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랑 바뀌지 않는 경우 둘 다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요 하나만 적어놓고 풀어내도 지금은 답이 나오지만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푸시면 서술형에서는 틀립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놈을 지금 조금 더 다른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결과론적으로는 얘랑 똑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얘랑 똑같은 놈인데 변환이라는 거를 읽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0에서의 기울기인 거 맞죠? 맞죠? 0에서의 기울기입니다. x가 0으로 가까이, x를 0으로 보낼 때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fx의 기울기가 아니고 뭐예요? 이놈의 기울기예요. 이놈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건데, 이렇게 읽어볼까요? 기울기란 놈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읽을 거예요.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있어요, 이렇게. 이놈을 읽는 게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맞죠? 그런데 내가 x 대신에 3x를 집어넣을 거야. 확대 축소 변환입니다. x 대신에 3x를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y는 안 건드렸습니다. y 안 건드리고 x만 변화를 시켰어요. x가 어떻게 변해야 돼? 3분의 1배 돼야 돼. x가 3분의 1배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좁아져요, 폭이.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내가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이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3배 돼야지. 그 얘기가 식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다시 x 대신에 3x를 집어넣었더니 기울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3배 됐어요. 맞죠? 8번 문제를 푼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써먹으려고 그래요. 26번에서. 자, 26번에서 함수 fx가 2,2를 지난대요. 잘 보세요. 물론 얘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해요. 그나마 또 그냥 fx와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fex의 역함수가 gx래. 식으로 생각하려니까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고요. 실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fx라는 놈은 2,2를 지날 거야. 이 점을 지날 거야. 근데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가 뭐래? 1이래. 2,1이라는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1이래. 이게 지금 fx니?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직선이 fx예요? 아니죠. 요거는 fx가 이 점을 지날 때의 접선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그냥 접선이에요, 접선. 이거는 y=fx가 갖는 2,1에서 접선이야. 자, fex를 읽어달래. fex를 읽어달래. x 대신에 지금 뭐 들어갔니? 2x 들어갔지? x한테 2x 집어넣었으니까 이 점은 2,1이라는 요 점은 어디로 와야 돼? 일로 와야지. 그리고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 2배 돼야지. fex라는 놈이 1,1을 가질 텐데 그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 그 점에서 기울기는 2가 돼야 돼. 이거랑 평행하면 안 되고요.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2가 돼야 돼요. 오, 1,1을 지났는데 1,1. 얘가 지금 y=f2x의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맞죠? 자, f2x를 가지고 역함수 생각하재요.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 y=x에 관한 대칭으로 그려. y=x가 이 점을 지날 거야. y=x라는 직선이 이 1,1이라는 점을 지날 거야. 그러면 gx도 당연히 1,1을 지날 거야. 맞죠? gx도 당연히 1,1을 지날 거야. 1,1 지날 거야. 맞죠? a값은 1인 줄 알았고요. 기울기는 어떨까요? fx는 1,1에서 기울기가 2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gx는 1,1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역수관계니까 2분의 1 되겠죠.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값은 얼마? 1. b값은 얼마? 2분의 1임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환으로 읽어내시면 문제의 접근이 굉장히 간단해지고요. 아주 직관적이고 명료해집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죠? 함수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런 변환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조금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렵다고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한두 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 변환 이런 것들이 변환에 해당하는 놈들인데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모든 함수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정리하세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또 2차 곱수 나왔네요. 아까 포물선에서의 성질을 하나 파악을 해봤죠. 포물선 성질을 파악을 했는데 이번엔 타원이에요. 타원의 성질은 타원의 정의는 타원 위에 있는 이미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 거리를 구해서 더하면 항상 그 놈이 이 장축의 길이랑 같은 거죠. 그죠? 장축의 길이랑 같은 겁니다. 구하라는 그 장축의 길이는 이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를 더하시면 돼요. 맞죠?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타원의 정의가 그러니까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자, 그걸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조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타원 안에 원점에서 이 타원 안에 이렇게 타원 위에 점 하나를 잡아서 초점을 이렇게 이었어요. 그 초점을 이었더니 타원의 중심에서 이 선분의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그게 중점이 되고 이게 중점이 되고요. 이게 이등분이 된대 이렇게. 그래요. 이 점도 마찬가지로 O에서 이 F'부터 Q까지 이은 이 선분한테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게 중점이 되더래. 이게 무슨 성질이죠? 그죠? 지금 이 문제는요,
타원의 성질만 묻는 게 아니고요. 타원과 원의 성질을 동시에 묻는 문제입니다. 알고 있기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원이란 놈은 말이야. 얘를 원을 자르고 지나간 현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죠? 얘를 현이라고 부를 텐데 원의 중심에서 이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항상 이 현은 2등분 된다라고 배웠어요. 얘가 원이 가지는 성질이에요. 맞죠? 다른 2차 곡선에서도 항상 이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성립을 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P하고 F는 한 원 위에 있는 점이겠네요.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처럼, 그죠? 이 점과 이 점처럼 원 위에 있는 두 점처럼 P하고 F는 한 원 위에 있는 두 점일 겁니다. 맞죠? 얘도 F'과 Q란 놈도 한 원 위에 있는 두 점일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야? 5. 이 길이는 5. 반지름이 같은 원이네. 그러면 P, F, Q, F'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점이 결국은 한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거를 숨겨놓고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그걸 나보고 찾으라는 거지. 이런 성질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얘가 타원 한 놈만 있는 게 아니고 뭐랑 같이 있는 거예요? 원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원을 같이 그려놓을게요. 원을 선생님이 잘 그릴 수 있을까? 자, 여기도 얘를 동시에 지나면서 이렇게 원이 생겼을 거고 이쪽도 이렇게 얘도 아이고 좀 찌그러졌네. 자, 이렇게 원이 타원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점에서 타원과 원이 이렇게 4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부분은 어디야? 얘하고 얘야. P하고 Q란 놈은요 타원과 원이 만나는 교점이에요. 따라서 이 Q란 점을 내가 X축에 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그 놈이 P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Q를 위로 대칭시켜서 F'Q란 놈을 위로 접어버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P란 놈은 타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이 I란 점도 위로 접혀서 올라가겠네. I란 놈도 위로 접혀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가 I 프라임. 문제에서 얘기해주기를 OH하고 OI를 곱한 게 10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이 면적이 10, OH하고 OI를 곱할 건데 이놈 대신에 이거 곱해도 되잖아. 그지? 이 사각형의 면적이 얼마? 10. 내가 얘를 잠시만 이렇게 잘라놓고 볼게요. 잘라놓고 이만큼의 면적이 5, 이만큼의 면적이 5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직사각형이니까 자르면 당연히 2등분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5네? 여기도 5네. 이해되시죠? 자, 구하려고 하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타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필요해요. 내가 이만큼을 A라고 두겠습니다. 이만큼은 B라고 둘게요. 이렇게. P라는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야, 이게 A랑 B가.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니? L이니까 A 플러스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 A 플러스 B를 제곱해달라는 얘기고, 그죠? 자, 이제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직접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만큼의 면적이 1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 삼각형의 면적이 20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A와 B의 곱은 얼마가 돼야 되니? 40 돼야 돼. A가 밑변, B가 높이인 직각삼각형의 면적이 20이래.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는 얼마야? 40. 맞죠? 자, 이거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때 얘가 이만큼의 길이를 알고 있어. 얼마로? 10. 그런데 얘가 직각삼각형이래.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 10의 제곱 돼야 돼. 뭘 물어본다고 그랬지? A 플러스 B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A 플러스 B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맞죠? L이 지금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A 플러스 B의 제곱 어떻게 구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배의 AB. 숫자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나오겠지. 180.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본적인 성질만 가지고 실제 풀이는 두 줄밖에 없네요. 그죠? 그죠? 이런 성질들을 그림 속에서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훈련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29번 문제입니다. 예, 거의 막바지 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알세타라는 놈을 지금 그림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구하라고 하는 이 관계식을 보는 순간, 이 놈이 어디서 배웠었던 놈인지, 분명히 극한이죠. 그죠? 세타로 표현되는 극한입니다. 그것도 원 위에 있는 함수예요. 원 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가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감지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알세타가 뭘로 표현돼요? 삼각함수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알세타는 삼각함수로 표현되면 돼요. 이 알세타 대신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 알세타를 표현해서 뜩 집어넣고 극한값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도형이 가지는 성질은 또 뭐가 필요하니? 라는 건데 원과 원이 내접하고 있는 거죠? 그죠? 원과 원이 내접하고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내용은 두 원의 위치관계, 뭐 요 정도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굉장히 다분히 문제의 본질만 잘 파악을 하시면 요 두 가지가 필요해. 요 두 가지만 잘 찾아가시면 문제 해결은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억지로 그 풀이를 기억해서 막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삼각함수의 극한이네. 그러면 삼각비로 표현하면 되겠지. 삼각비로 표현하면 되겠지. 뭐를? 알세타를. 됐죠? 그놈을 어떻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요. 두 원의 위치관계가 내접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두 원의 위치관계가 내접하고 있는 관계는 원이 한 놈 있고 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원이 또 하나 있을 때 원이 원이에요. 자, 완벽한 원입니다. 자, 이 큰 원의 중심이 여기고요. 작은 원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 그죠? 이만큼이 큰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원의 반지름. 요게 작은 원의 반지름. R2 이렇게 쓸게요. 이게 중심 간의 거리 D.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그게 중심 간의 거리가 된다는 게 두 원의 위치관계 중에서 내접할 때의 위치관계였어요. 고1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구하려니까 큰 원의 중심에서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도 이렇게 선분을 쭉 그려야 되네? 그래서 필요한 선분이 뭐야? 큰 원의 중심에서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도 선분을 쭉 그려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 선분이 당연히 필요한 거지. 아주 자연스럽게 억지로 보조선을 긋는 것도 아니고, 그죠? 큰 원의 중심에서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도 선분을 그렸어요. 이때 관계식은 어떻다고요? 얘가 작은 원의 중심이니까 이 큰 원의 반지름 얼마? 1. 1인가요? 그죠? 선분 AB의 길이를 2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AB의 길이를 2라고 줬으니까, 이 길이는 1이야. 이 길이는 1. 이건 1. 여기도 1이야, 반지름이니까. 큰 원의 반지름에서 뭘 빼야 돼? 작은 원의 반지름. 요걸 뺄 거야. 이게 뭔데, 지금? R세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지?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려는 게 지금 뭐예요, 내가? R세타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식을 좀 변형을 시키는 거죠? 이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 빼면은 그게 R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써도 되고. 자, 거기다가, 요 놈을 제가 지금 R세타로 쓸 거고, 그러면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의 닮은꼴에서 눈으로 보이는 게 여기까지 요 삼각형하고 얘가 조금 더 진행돼서 여기까지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지금 닮은 꼴이라는 거 눈에 보이죠? 맞죠? 점의 위치를 요 놈을 O2라고 잡을게요. O2 이렇게 여기가 O1 큰 원의 중심. 요 교점을 PQR R 여기를 R로 둘까요? 자 R 그 다음에 요 점을 S 이렇게 표현을 해둘게요. 그럼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저 위에는 작은 삼각형을 볼 거예요. 작은 삼각형을 볼 건데 일단 이 밑변의 길이를 1이고 여기가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는 R 세타라고 문제에서 준 거고요. 그 R 세타를 내가 삼각비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중간에 요만큼이 비어 있는데 요만큼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올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와서 여기다 풀까요? 자, 그 부분을 갖고 와서 직각삼각형을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세타예요. 닮은 꼴이라고 그랬지? 여기가 세타고 요 밑변의 길이가 R 세타예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은 잘 모르겠고요. 요 빗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총 1만큼 돼야 되는 거니까 1에서 얘 빼고 얘 빼면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R 세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요 삼각형에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자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삼각비라고 그랬습니다. R 세타를 삼각비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로 표현을 해내면 되는데 삼각비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의 세변의 길이의 비야. 세변 중에서 빗변과 높이의 비는 사인이라고 부를 거고 빗변과 밑변의 비는 코사인이라고 부를 거고 밑변과 높이는 탄젠트라고 부를 거지. 지금 알고 있는 게 표현되어 있는 게 빗변과 밑변이니까 여기서 코사인을 내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은 이런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R 세타 분의 R 세타로 표현이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거 그지? R 세타를 삼각비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변의 길이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표현이 돼야 되겠지. 맞죠? 구하려는 건 R 세타니까 여기서 R 세타를 정의하시면 돼요. 얘 반대로 이렇게 곱할 거고요. 곱해주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랑 곱해주면 뭐가 남아요? 사인만 남아요. 마이너스 R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여기 있는 분모를 얘랑 곱한 겁니다. 그러면 우변은 R 세타만 남을 거고요. 맞죠? 구하려는 게 R 세타니까 얘를 반대로 넘길 거야. 그러면은 1 플러스 코사인이 묶일 거고요. 양변을 그거로 나눠줄 거니까 구하려고 하는 R 세타라고 하는 놈의 모습은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의 모습이 나오겠죠. 됐죠? 다 됐습니다, 이제. 얘가 나왔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요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괜찮아요. 이 분자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 분자 부분의 모습에서 4분의 파이라고 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죠? 합성이라는 놈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놈의 개수가 1이고, 이놈의 개수도 마이너스 1이고 하니까, 합성을 계산하시면 그때 이 각의 모습에서 4분의 파이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분자 부분만 정리를 해보시면, 이때 R 세타가 갖는 분자 부분만이에요. 분자 부분만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길이는 루트 2가 될 거고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모습을 가지겠죠. 그런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으니까 얘만 정리를 하시면 바꾸시면 음수가 밖으로 빠지면서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래서 분자 부분의 모습이 루트 2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얘를 R 세타가 갖는 분자 부분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이 모습은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는데 4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4분의 파이로 간대요. 그럴 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R 세타 이걸 쓸 거야. 그런데 분자에다가 이걸 쓸 거야.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이거 분자 부분 쓴 거고요.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1이 아직 더 있고요. 이러시죠? 요거 극한값 눈에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극한값 얼마? 1. 세타를 4분의 파이로 보낼 거니까 4분의 파이로 보냈으면 2분의 루트 2. 그죠? 이제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예, 이후의 계산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9번, 이렇게 풀었고요. 예, 이제 마지막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입니다. 그동안 출제됐던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 최근에 가장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들이 뭐 행렬의 진위 여부를 찾는 문제라든가 또는 극한에서의 진위 여부를 찾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이제 유행이 좀 지난 것 같고 이미 많이 문제들이 개발되어졌고 학습이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대소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최근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문제가 안 보이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30번에서 예, 지수 로그 함수, 얘는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대소 비교 문제가 굉장히 읽기 힘든 모양으로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새로운 형태인데 어쨌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고 그냥 각 단원의 성질과 본질을 파악해서 물 흐르듯이 해설을 해나갈 수 있다라면, 풀이를 해나갈 수 있다라면 이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어렵긴 해요. 자, 잘 보세요. 조건을 찾을 건데요. fn이라는 놈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fn으로 쓰겠답니다. 이 조건이 뭔지 보니까 a는 일단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를 쓸 거고요. 자연수 a. a는 자연수를 쓸 건데 3, 4, 5, 6, 7 뭐 이런 것들을 쓰겠죠. 그러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얘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도록 만드는 a를 찾으라는 거죠. 그런 a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를 fn의 값으로 쓰겠답니다. 그러면 n 값에 따라서 n이 뭐 1일 때는 a가 얼마로 바뀌고 n이 2일 때는 또 얼마로 바뀌고 막 이럴 텐데 n은 또 어디서부터 쓰래요? n은 4부터 쓰래요. 그리고 5에서의 값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정말 제대로 구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얘는 정말 제대로 내가 이 정의를 정말 잘 파악을 했는지 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 그 함수값을 준 겁니다. 다음 정의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놈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볼 거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써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쓰겠죠. 그놈이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쓰자는 건데 이게 n이란 놈이 고정되지 않으면 a도 고정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래프의 이 식의 모양을 보니까 1차식도 있고 이게 지금 로그의 로그의 진수 자리에도 들어가 있고 a가 이래서 이게 한쪽에 있어서는 잘 안 읽힐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양변에 a-1을 곱해주겠습니다. a 값이 3 이상인 자연수들을 쓸 거니까 당연히 얘는 양수라서 얘를 양면에 곱해도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뀔 거예요. 맞죠? 따라서 로그 이렇게 생긴 놈이 얘랑 곱할 거니까 2분의 1에 a 마이너스 1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됐죠? 찾을 게 지금 뭐예요? A. N은 아닌가요? N은 정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4 집어넣었을 때의 A 값 얼마, 5 집어넣으면은 A 값 얼마, 6 집어넣으면은 A 값 얼마. 그죠? 이렇게 N은 내가 숫자를 차례대로 막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럴 때마다 A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을 겁니다, 지금. 그 변수가 뭐야? A. 그죠? A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 A를 어떻게 둘 거냐면, 이 A를 조금 친숙한 놈으로 바꿔 쓸게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고정된 직선과 고정되지 않은 로그 함수를 비교할 거예요. 그런데 직선이 더 위쪽에 존재해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한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해요. 아직도 좀 어렵죠? 한번 그려볼게요. 아직도 좀 어려워요.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이 그림은요, 직선은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을 마이너스 1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를 지나겠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한 칸 더 움직여서 여기쯤 가야 1을 만들 겁니다. 4일 때 1을 만들겠죠.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이 직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이 직선은 꼼짝 않고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러고. 이 직선은 꼼짝 않고 이러고 있을 거야. 대신에 뭐가 변하는 거니? 얘가 변하는 거지. 맞죠? 이놈이 변화할 거야. n은 어디서부터 쓸 건데? 4부터. n 대신에 4부터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5도 집어넣고 6도 집어넣고 7도 집어넣을 건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 로그 함수는 반드시 이 점 지날 거죠. n 값이 얼마이든지 간에, 이 n이 얼마이든지 간에, 항상 이놈을 지날 거고요. n 값이 변함에 따라서, x한테 내가 무슨 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이 전체 값이 계속 변할 텐데, 기준값이 1입니다. n 대신에 4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x한테 4 집어넣으면 이거 1 될 거지. 맞지? 그래서 4를 집어넣을 때 n이 4일 때 그래프는 요 놈을 이렇게 지난다는 거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지. 요거 이해되시나요? n이 4일 때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런데 로그 함수보다 직선이 더 크거나 같도록 하는 x 부분은 어디야? 얘 이후 부분이지. 여기가 교점이야, 지금 4일 때가. 이놈 이후 부분이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몇이야? 4. 맞죠? 자, n을 이제 변화시켜 볼 거야. n 대신에 5를 집어넣을 거래. 그러면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 5를 집어넣어야 1이 나오겠지. 이 자리에 5를 집어넣어야 1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처음 그렸던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너무 많이 낮췄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얘가 n이 5일 때 그래프의 모습이야. 그러면 교점은 조금 왼쪽에 생기겠죠? 조금 왼쪽에 생길 거야. 어쨌든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 4.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점점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3이라는 값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 부분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어요, 얘는. 얘를 읽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n이 4일 때야. n이 4일 때, 그러니까 f4를 구하면 가장 작은 자연수는 4를 쓰면 된다고 그랬지. n이 5일 때, f5는요,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4라고. 정말 구해보니까 4 정도 나온대. 이 부분이 헷갈릴까 봐 문제 줬는데, 얘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래프가 점점 더 낮아져서, 이 점을 딱 지날 때가 언제겠냐, 이거. 이 점을 이렇게 지날 때, 이 그래프가 얼마니? 이 그래프는 로그. 얼마야, 빛이? 9 되겠죠? 그래야 n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이거 2분의 1 되는 거 맞지? 확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n이 9일 때가 되면요. f9의 모습은 얼마부터 쓸 수 있어요, 이제? 3부터 쓸 수 있어요, 이제는. 맞죠? 자, 더 낮춰볼까? 막 낮춰봐도 2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곡선이 1을 지나면서 동시에 2도 지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 이건 곡선인데.
절대로 어떠한 함수값도 n 대신에 아무리 큰 수를 집어넣어도 이 값이 2가 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요. 쭉 가봐야 얘는 계속 3이야. 그러면 F8까지는 값이 얼마라는 거니? 4고 그 이후부터는 값이 다 얼마라는 거니? 3이고 이거를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다 4를 집어넣어 봤더니 n 대신 4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 a 값한테 숫자를 막 집어넣어 가면서 대략 뭐 1점 얼마 나오고 뭐 4점 얼마 나오고 이렇게 숫자로 계산을 해갖고 이 값들을 찾는 거겠니 이거? 그렇게 계산을 하라는 문제이겠어요 이게? 출제자는 절대로 그런 의도로 문제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절대로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수학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값은 4일 때부터 30일 때 값을 다 찾아서 더하라는데 4일 때부터 8까지만 4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3이라는 값을 가질 거래요. n 값이 이제 산수지. n 값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에서 8일 때까지는 fn의 값이 다 얼마야? 이거 다 4를 가질 거고 9일 때부터 30일 때까지는 다 얼마? 3을 가질 거래. 이거 계산해달래 나보고. 산수잖아. 이거 개수 몇 개예요? 5개. 5개는 값이 다 얼마래? 4개. 4래. 플러스. 이건 개수가 몇 개? 30개에서 8 빼는 거니까 22개. 걔네들은 값이 다 얼마? 3. 66 플러스 20. 그죠? 구하려는 값은 86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을 그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들만 좀 골라서 풀긴 했는데 풀어본 문제들 중에서도 아주 단순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정의들, 성질들만 묻는 문제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금 방금 문제처럼 좀 읽기 힘든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러한 각 단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들을 파악을 하고 계속 훈련을 하시면 분명히 수학 점수는 오를 거예요. 단, 계산 능력은 반드시 수반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산 능력에만 의존하는 수학 공부를 하신다면 그건 수학이 아니고 산수 공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시에 조금 방향이 많이 틀어지는 경우를 경험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학은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학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 개념이 응용 문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자꾸 곰곰이 곱씹어 보시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런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